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1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당대표직을 충분히 활용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사법 처리, 그 수사당국의 사법 처리에 앞서서 민주당 안에서 먼저 실각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뭐 김남국 파동, 뭐 돈봉투 사태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자충수, 무리수에 의한 바로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를 던져서 이것이 엄청난 그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당대표직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상황을 한번 보시죠. 민주당 당내 상황.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 비명계 제압 노린 이재명 확실한 자기 사람 찾다 무리수. 자, 왜 이래경 카드를 꺼냈을까? 혁신위원회 그러면은 일단 당 안에서 계파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주로 들어와서 당을 뭐 바꾸고 여러 가지 이 공천 룰 같은 것도 기초 작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혁신위는, 이재명이 생각하는 혁신위는 그게 아니고 혁신 대상이 지금 이재명 본인입니다. 본인이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한 인물, 외부에서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혁신을 할 인물을 앉혀놓으면 그게 본인을 겨냥을 하게 되죠. 이재명 본인을 겨냥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과거에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선거법으로 사법 리스크에 몰렸을 때, 과거에 몰렸을 때 그때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제안을 했던 사람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에 앉혔죠. 지금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왔기 때문에 개딸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고 또 당 안에 뭐 7인의 철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본인의 구상대로 될 줄 알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뭐 막말을 한 것, 뭐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 흠이 안 되죠. 그런데 천안함에 대해서 자폭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반향이 불었고 결국 그 9시간 만에 낙마가 됐죠. 자, 그 상황인데 왜 그런 것을 모르고 이래경 카드를 꺼냈을까? 자, 이 분석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분석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쫓긴 이재명이 당 장악이 급했나? 이번 달에만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이 3번이 있고 다음 달부터는 또 대장동 성남FC 재판도 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혁신위원장에 이재명을 위해 손에 피 묻힐 수 있는 인사를 고른 듯. 혁신위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친위 부대장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인물은 절대 안 되고 이재명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이래경을 골랐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비명계에서 추천, 검증 과정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라.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은 아직까지는 버팁니다.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가 됐지만 혁신위원장 새 후보를 새로 찾겠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재명이 혁신위에 정권을 주는 대신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표직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 이것은 이재명의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뭐 비명계에서 이재명 사퇴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비명계 몇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상민 하나이나 조응천 또는 뭐 박용진, 김종민 몇 사람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이재명을 제외한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친명 최고위원들까지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최고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서 이래경을 뽑은 것이 아니고 비선에서 뽑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외당한 거죠. 완전 패싱당한 겁니다. 최고위원회도 패싱당했고 원내대표는 원래 비명계 박강원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는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비명계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 당 지도부 안에서, 원내 지도부 안에서 이재명 퇴진론이 설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동아일보가 일면 기사와 오면 정치면 기사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일면 기사, 동아일보 일면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재명, 이래경 임명 전날 저녁에 지도부에 일방 통보했다. 그리고 이 오면 기사는 야당 원내 지도부도 아니 이래경이 누구냐? 그래서 이재명 밀실 인선에 반발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엿보던 비명계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 지도부 안에서도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당 운영을 이재명이 한다. 이렇게 시비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도 가세를 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뽑혀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요일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이래경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세웅 등 원로들이 추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이 일요일에 그 최고위원회 오후 4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원로들의 추천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래경을 직접 단수 추천했다. 함세웅 신부는 2019년에 이래경과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추진했던 야권 원로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받은 뒤 2번 정도 직접 만났다. 자, 그리고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가 독단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불만이 거세지는 모습인데, 함세웅 신부에게 추천을 받았다.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함세웅 신부는 이 언론이 전화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전화를 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전해드렸지만은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추천된 게 아니고 이재명의 비선 라인. 지금 원래 비선 참모들은 뭐 김용, 정진상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나서 힘이 없죠. 그래서 새로운 비선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비축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혁신위원회가 정말 진짜 혁신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찾은 사람이 이래경이다. 자, 이 말로 설득력 있게 정가에 돌고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이래경을 추천한 사람은 비선 라인이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전에 인사정보 없이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우리 이래경이 한 말 중에서 천안함 자폭 이런 발언은 미처 못 살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재명 혼자 인재풀을 돌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사퇴하고 혁신위를 꾸려야 된다. 자, 그런데 혁신이 다시 꾸려질 수 있을까요? 대표가 사퇴하면은 혁신위원회가 아니고 바로 꾸려지는 게 비대위죠. 자, 그래서 지금 비대위 이야기가 오늘부터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이재명 새로운 비대위. 이재명의 꼼수였죠. 혁신위 구성은 이제 물 건너갔고 사실상 이재명이 손절이 되면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견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도 비대위를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자, 폴리뉴스, 인터넷 언론입니다. 폴리뉴스의 보도입니다. 이슈, 이래서 이래경 낙마 후폭풍, 이재명 대표 리더십 타격, 비대위 가나. 자, 비대위 가나. 이래경 이사장 임명 9시간 만에 막말 논란으로 잦은 사퇴를 했고,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당내 논의가 전혀 없었다. 비명계, 이재명 책임론 제기, 혁신기구 출범 지연에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비명계가 당 주도권 잡게 될 수도 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혁신기구 출범으로 국면 전환을 기도했던 그 이재명은 이래경 낙마로 코너에 이제 몰리게 됐다. 그래서 비명계의 이재명 책임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상보다 이재명의 이손 후퇴가 빠르게 전개된다. 그러면은 가령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비대위죠. 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김철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명운을 좌우할 혁신위원장이라면 당의 원로들과 중진, 오랜 세월 당을 위해 함께 해온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심사숙고해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러면서 인선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비명계가 당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재명 이선 후퇴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당 혁신기구의 정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친명계, 비명계, 당내 갈등 봉합, 지도부 책임론에 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 혁신기구가 지지부진해진다면 비대위 전환이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 비대위 전환이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혁신 논의가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친명계였던 이재명의 낙마로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박광온도 이낙연계에 가깝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낙연계에서 이재명 사퇴하라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되죠. 자,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인가? 데일리안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구하기 등판 임박 결국 쪼개지나 이래경 사태에 당내에 이재명 사퇴 의견 분출 혁신이 아닌 비대위 출범 주장까지 고개 들어 당내에선 24일에 귀국하는 이낙연 행보에 관심 집중. 이낙연이 와서 개파전을 그냥 벌일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개파전을 벌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친이낙연과 친문이 연대해서 친명을 몰아내는 그런 구도도 가능하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구도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이래경 사태 이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경 사태로 이재명이 제풀에 본인이 둔 자충수, 무리수 때문에 제풀에 꺾어진다면 굳이 개파전을 벌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 무혈입성이 가능하다. 이낙연의 무혈입성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이 곧 비대위원장 이낙연입니다. 이재명 그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당 안팎에선 비대위 출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 시선은 기국이 눈앞으로 다가온 이낙연 역할에 쏠리고 있다. 이낙연이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 향후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 이런 말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번 사태에 따라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령 민주당 문제는 지금 혁신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체 이재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김남국 코인 사태, 송영길 돈봉투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해소를 하려면은 지금 혁신위로 가려다가 혁신위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비대위로 가더라도 양쪽이 또 대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은 2선에서
물러나면서도 자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나중에 복귀를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비명계에서는 비명계 사람을 때로 내세우려고 다 하겠죠. 그래서 부딪힐 텐데, 이 상황에서 대안으로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지금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재명이 상처가 났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다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주 강경한 친문 이런 쪽보다는 이낙연이 그나마 책임자가 아닌가. 물론 경선에서 서로 겨뤘고 감정이 많이 쌓여 있지만은 그래도 이낙연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이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면은 이낙연이 무혈 입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낙연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24일 귀국한다 이런 일정을 공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 국가를 위한 나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내가 할 바를 하겠다. 정계 복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일련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민주당 내부 사정이나 문화를 잘 아는 분이다.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당장 개파전에 뛰어들어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진 않을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전복되면서 당이 새로운 구심점을 필요로 할 경우 이낙연이 당을 이끌기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현 비명계 의원들에게 있어 이낙연은 완벽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 친문과 또 연대를 할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또 다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대위로 바뀐다는 건 당내 개파 갈등이 해소되고 정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 이낙연 전 대표만큼 적합한 인사를 찾기가 더 힘들 것이다. 귀국 타이밍도 완벽하고 여전히 당내 친낙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 자, 그런데 과연 무혈 입성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재명이 사생 결단식으로 끝까지 나는 당대표를 사수할 거야. 공천권 행사할 거야.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어. 이렇게 해서 끝까지 버틴다면은 이낙연이 오면서 내전이 벌어지기보다는 그때는 아마 쪼개질 겁니다. 쪼개질 겁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개파들 따로 살림을 차리고 민주당이랑 간판을 누가 가질지 모르지만은 이낙연을 비롯해서 이낙연과 친문 쪽은 따로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 좌파 진영이 쪼개진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는 셈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재명 본인뿐이 아니라 지금 주변도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코인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재명의 후견인 원래 친문 자장이라고 불렸던 이재명의 후견인 이해찬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보시면 사회면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죠. 이화영 통해서 이해찬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줬다. 2년간 전달했다. 김성태 진술 확보. 이해찬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이다. 사실일 땐 총 7억 이상 전달 가능성. 자,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해서 지금 구속돼 있죠. 이화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지사를 하면서 특권 행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해찬 사람입니다. 이해찬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죠.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파견을 시켜놓았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이 매달 3천만 원 받았다. 김성태에게. 자, 이 명목이 뭐냐? 이렇습니다. 김성태가 검찰에 진술을 하기를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용돈이 3천만 원입니다. 용돈 명목의 돈을 2년간 매달 3천만 원씩 전달했다. 그래서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쌍방울 그룹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다달이 3천만 원씩 줬다고 진술을 했다. 자, 2년간 매달 3천만 원이면 김성태가 7억 원 이상을 이화영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 돈의 종착지로 김성태는 돈의 종착지로 이해찬을 지목했다. 그거 이해찬 주라고 내가 이화영에게 준 거야. 매달 3천만 원씩. 뭐 사무실 임대료 뭐 이런 그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거죠. 쌍방울 쪽에서는 그 이화영으로부터 이해찬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있을 공간이 없으니 사무실 비용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수천만 원씩 건넸다. 자, 사무실 운영비가, 사무실 월세가 매달 3천만 원은 아니겠죠. 어쨌든 용돈으로 쓰시라 하고 준 게 3천만 원. 그것을 받아 쓴 이해찬. 최근 들어서 본인에게 어떤 비리 의혹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 비판을 하는 그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선관위죠. 복마전 같은 선관위 논란이 여전합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톡 단독 기사입니다. 선거해 휴직 찬스, 그 자리에 아파 찬스, 견제 안 받는 선관위, 조직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업무가 늘어나는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앞두고 휴직자가 두 배로 급증했는데, 두 배로 급증한 그 공석이 생기죠. 그 공석에 고위직 자녀를 채용을 했다. 당시 위원장이 노태악이다. 김명수가 지명한 문재인이 사실상 임명한 사람들이죠. 작년 3구 대통령 선거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문에 상당히 바쁘죠, 선관위가.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원회 휴직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일 많을 것 같으니까 휴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휴직자의 업무를 또 누가 해야 되죠. 그것을 대행하는 공무원 대부분을 원래는 그렇게 되면 휴직을 했으니까는 그 휴직 기간 동안 계약직이나 기간직을 뽑아야 되죠. 그런데 그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뽑았는데, 정규직. 그런데 그 경력 채용된 사람들이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직원들이 정작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을 하고 일부 간부는 휴직자들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지방직 공무원인 자기 자식을 정규직으로 경력 채용한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사태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그 마지막 기사를 전해드리기 전에 이 여당에서는 이런 난장판 같은 선관위 감사원 감사도 안 한다고 지금 버티고 있죠.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죠. 결국 여당에서 칼을 뺐는데, 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뉴스원. 통신사죠. 여당 조언희 선관위 특혜 채용 방지법 추진. 그래서 자녀 특혜 채용 방지 골자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두 법안의 개정안 발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고 버티면 결국은 법을 바꿔서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 그것을 행안위 소속, 국회 행안위 소속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그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외교를 잘한다죠. 외교를 잘한다. 자, 또 하나의 외교 성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 1991년 유엔 가입 후 세 번째 진출. YS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안보리 그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됐고 이번에 세 번째로 또 선출이 됐습니다. 매년 5나라를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죠. 그래서 한미일이 내년 안보리에서 북핵 공조를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 이후 재건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외교 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6월 7일 조간탁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